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김우탕 노무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그 세무사님들을 위해서 거래처에 이제 무조건 필요한 근로계약서하고 그 취업규칙 만들기라는 주제로 그 총량적으로는 한 4시간 정도 강의를 좀 준비를 했고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지원금하고요. 지원금하고 요 급여 테이블 부분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저는 현재 그 홍대 입구 쪽에서요. 이 노무법인 원이라고 하는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간간히 그 세무사님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노무 관련된 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실 그 강의 개괄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크게 이제 파트 1 성격으로 요 근로계약서에 포커스를 두고 그 작성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내용 위주로 제가 이제 한 3시간 정도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약간 이제 광고일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세무사님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 노동법 자문에 대한 설명을 살짝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 규칙이라고 하는 사규 작성하는 거 1시간, 그리고 약간 보너스 성격으로요. 이 보통 이제 기업들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그 5가지 보통 실무 교육 등이 있거든요. 뭐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것들. 예, 그 관련된 내용을 한 20분 정도 이렇게 파트 1, 2, 3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먼저 그 파트 1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항목별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일단 처음에는 이제 근로계약서 개요라고 해가지고요. 그 전체적인 그 계약서 내용을 한번 제가 이렇게 살펴봐 드릴게요. 자, 여기 강의 교환에 보시는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준비한 계약서는 이제 정규직 근로자, 일반적으로 이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는 많기 때문에요. 그 정규직 근로자의 어떤 총괄 계약서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근로계약서 양식은요, 그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그 표준계약서는 아니에요.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노무법인 원에서 어떤 자문사들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계약서인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뭐 회사 이름만 좀 동그라미 처리하고 제가 이제 완판을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제 세무사님들께서 그 직원들을 채용하신다라고 할 때는 예, 이 계약서를 적당히 가공해서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 조문별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일단 계약 당사자가 맨 위에 나와 있고요. 예, 어떤 계약서 마찬가지듯이 이제 회사와 근로자 나와 있고, 요즘엔 가불관계 잘 안 쓴다고 하지만 계약서에는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 근로계약서는 그 쌍무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로 쌍으로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그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고요.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 제공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 갑과 을 쓰고 그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해서 그 의무를 이제 규정한다 돼 있고, 물론 권리도 있습니다. 규정함에 있다 해서 1조는 뭐 별 내용 없고요. 그리고 2조 관련해서 뒤에서 상세하게 하나씩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근로계약 기간은 지금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계약서는 해당 란에 체크를 하라고 이제 써놨어요. 그래서 이른바 여기 첫 번째 사각형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근로계약 기간은 자동 종료되고 언제까지로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특약사항인데, 제가 이제 정규직이라고 이렇게 써드렸잖아요. 근데 정규직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체크하시게 되면은 기간제로 변신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드리면요, 이쪽은 잘 안 쓰시고 이쪽에 많이 체크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구분법이 싫다, 따로따로 운영하시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사각형을 이렇게 그냥 날려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의뢰 근로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걸로 들어가야 이른바 정규직이 되는 거고요. 그 어떤 고용 관련된 세액공제일 때도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건 뒤에서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3조 내용을 잠깐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른바 필수기재 사항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제1항에 있는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는 쓰지 말라고 그래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례는 실제로 마트에서 이 점장 업무 담당하시는 분에 대한 근로계약서예요. 뒤에서 급여 테이블 구성하는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요 마트에서 점장하시는 분들은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임금이 약간 살벌하게 좀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그 바로 이제 근로시간이 나오죠.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는 그냥 맛보기니까 편안하게 보세요. 보시면 이제 보통 유통업 쪽에서는요, 매월 X회 휴무한다 하는데 이 사례는 5번만 쉬는 거고요. 사실은 6번 쉬세요. 한 번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연차 휴가로 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장 사례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나. 그렇게 일단 보시되 여기 나와 있는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근로시간, 그리고 열심히 일하셨으면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쉰다. 그리고 휴게 말고 휴일과 관련된 뭐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휴일, 이러한 것들은 무조건 필수 기재 사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첫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돈이죠. 돈과 관련된 임금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이른바 포괄역산 임금제예요. 그래서 포괄역산 임금은 포괄한다. 시쳇말로 그냥 다 퉁친다. 역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산의 대상이 되는 거는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의 진정한 시급을 역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급을 역산해서 모든 임금을 담는다라는 의미에서 포괄역산 임금제라고 부르고요. 실제로 이 사례는 세전 임금 총액이 52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을 하고 계세요. 그럼 520만 원을 통으로 만약에 던지세요. 그리고 밑에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차량 유지비라고 알고 있는 비과세 항목이 20만 원이 설정이 돼 있어요. 이 경우는. 그럼 나머지 500만 원은 이쪽으로 안분이 계산이 돼야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관리를 안 하시는 계약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연장, 휴일, 휴일 연장 이런 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요. 요 기본급으로만 지금 그 500, 여기 차액인 500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이제 위험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가 지금 이 간단하게 언급드린 이 표 있죠. 이거를 이제 멋있는 말로 임금의 이제 그 구성 항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성 항목. 그래서 이 부분이 필수 기재 사항으로 들어가야 되고 뒤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11월부터는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가 생기면서 이 부분들이 다 정밀하게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오면 이렇게 세전인지 세후인지 원천징수 하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임금의 지급 방법과 관련해서 계좌 이체하면은 계좌로 지급한다. 이거 없으면은 그 정 잡을 게 없으면은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조심해 주시고 지급 방법도 이제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한번 가시게 되면요.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여기까지는 쉬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일하시는 거고 어떤 일을 하는가 이거고 그거에 따른 보상, 그 해당하는 임금 이게 다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필수 기재 사항 중에 하나가 여기 7조에 있는 연차 휴가거든요. 자, 연차 휴가는 지금 이 계약서에는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해서 일반론을 적어놨어요. 할 말 없으면은 이렇게 정하시면 되거든요. 다만 5인 미만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도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것도 뒤에 항목별로 보시겠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확인 사살을 한 단계고요. 그리고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관공서 휴일, 학예 휴가, 연차 휴가로 대체 사용한다. 이 경우는 제가 지금 2021년 말까지 유효함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요.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사업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적용이 안 되냐면 관공서 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게 안 돼요. 다만 학예 휴가는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하나 체크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관공서 휴일 대체는 2021년 말까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7조까지가 필수 기재 사항이고요. 나머지 여기 제가 적어놓은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 중도 해지, 이제 해고 관련된 사항은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그 큰 틀만 근로계약서에서 보통 제시를 하고요.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면은 그 뒤에서 설명드릴 이른바 취업규칙, 보통 약자로 취규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상세하게 정하게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거는 10인 이상 사업장일 때 의무적으로 작성,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기재 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의 특약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볼 거니까 이건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특히 이제 직업 문제로 많이 이제 머리 아프실 때가 사직할 때죠. 그래서 1개월 전에 이제 통지할 의무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적혀져 있고 비밀 유지, 민형사상 책임,
그다음에 이제 그 시용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습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 기간인데 이 정확하게는 사용이 아니고 시용이에요. 시험에서 써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보장한다. 이러한 이른바 특약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하시기 나름인데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이 1, 2, 3, 1항부터 3항은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시기도 하고 이게 없어가지고 평상시에 실무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가 되는 걸 제가 그 이 공인노무사 업을 하면서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본값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요거 이제 이쪽에 양자가 사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이 근로계약서를 교부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 교부를 하지 않아도 벌칙 조항이 있거든요. 벌금이 나가요. 그래서 보통은 근로자는 이쪽에 사인을 한번 하죠. 당연히 사인을 한번 하는데 교부 확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받고 이 원본을 사업주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고 계셔서 근로자가 분실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 서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정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한 두 페이지, A4로 두 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요렇게 나오는 게 근로계약서 총괄 내용이고요. 다시 이걸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제가 계속 필수기재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게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인데 아까 잠깐 보셨죠? 임금, 포괄역산 임금, 구성 항목 포함,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에서 근로시간, 그 쉬는 날 휴일, 연차 휴가도 있었고 취업할 장소와 업무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이른바 필수 기재 사항이 돼요. 그리고 요 밑에 나와 있는 쭉 되게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이러한 열거에 관한 사항은요. 이른바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회사 사규에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다가는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근로계약서는 그냥 뭐 답은 없지만요. 한 두 페이지 정도 가장 적당해요. 가끔 이제 어떤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막 한 막 10페이지짜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분실의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너무 많이 적어 놓으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좀 얽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필수 규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올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이제 이번에 공식 서식이 올라왔거든요. 앞으로 근로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기장하시는 회사의 근로자는 물론이고 세무사님들께서 직접 채용하신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임금 명세서를 11월 19일부터 교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그 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처벌 조항이 나왔거든요. 물론 벌금은 아니고 과태료예요. 과태료인데 이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1차, 2차, 3차 해서 교부를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3차 위반 시 100만 원까지 부과가 되는 거고요. 교부는 했는데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그런 경우에는 절반인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왕 이 페이지에 온 김에 위로 타면서 올라가면서 볼게요. 자, 이러한 이제 어떤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그럼 어떤 걸 기재를 해야 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린 근로계약서 상에 그 어쩌고저쩌고 막 시간수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셨죠? 요 시간수. 자, 그 시간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고요. 해당 월에 근무한 일수까지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한 달 중에 며칠을 쉬었는가 이걸 판단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이제 파워풀하게 진행이 될 게 연장 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 1.5배 제대로 했는지, 야간은 0.5배 했는지, 휴일은 1.5배 했는지, 그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했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2021년 요일인 4.5, 0.8 고용보험,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은 부가보험료로서 건강보험료의 11.52 해서 이 산출 방법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여기 있는 이쪽 영역, 세후 영역은요, 정해진 단일 요율이 있고요. 간이 세액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 이쪽 연장, 야간, 휴일에 관한 사항은 임의적으로 찢을 수가 없고, 실제 일하는 베이스별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구성이 된 238, 요 사례에서는 238이 결정이 되게 되면요. 여기에다가 최저 시급인 2021년 8,720원을 곱하면 그 특정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금액 이상이 지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예요. 상세 내역까지 교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고요. 다시 위로 갔다 다시 내려올게요.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는 계산 내역이라면
여기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 적게 되어 있는데 특이한 거는 매월 지급하는 게 있고 이제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하는 거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하고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전 항목은 왼쪽, 세후 항목은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 사항은 여기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사항으로요. 이제 짧게 일하시고 나가시는 일용직 근로자는 이쪽에서 생년월일이나 사번은 제외 가능하다. 왜냐하면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그리고 그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요. 그 여기 있는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서 가산임금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된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고 감단이라고 써놓은 건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해가지고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경비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른바 근로시간 휴게, 휴일이 적용이 안 돼요. 물론 이 야간은 적용됩니다. 사실은 야간은 적용이 되지만 이 근로시간, 연장, 휴일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은 제외 가능 이렇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근로기준법. 하지만 저희가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5인 이상이 많고 그리고 감당 근로자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일용직에 대해서는 보통 교부를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자들한테는 다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 임금 명세를 지급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연장, 야간, 휴일수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몇 시간 일했는지는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총근로 시간은 무조건 기재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1월 19일 날 아마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아니, 시행이 확정이 됐고 그 회계 관련 프로그램들도 이러한 서식으로 아마 이제 바뀌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서 교부하는 경우는 5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1편 총론이었고요.